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표현하기는 힘들다. 눈이 내리는 몇 날 며칠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눈 속에 묻힌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로 당신의 외침은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집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지금 저희는 1999년 4월 3일에 개봉한 영화 패치 아담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극장에 걸렸을 당시,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에 실려있는 홍보 문구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갖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패치 아담스 딱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그 홍보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 한때는 자살 미수, 한때는 퇴학 1순위, 한때는 지독한 사랑 실패자,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세상을 바꾼 남자, 그의 실제 이야기 패치 아담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때는 지독한 사랑 실패자라는 말이 너무 아니, 사랑 실패자라는 말도 그런데 지독할 건 또 뭐야. 이렇게 지독한 사랑 실패자였지만 영화에서 패치 아담스가 되게 성적이 좋았고 뭐 의사로서의 능력도 되게 탁월했던 걸로 뭐 그려지는 그런 영화였고, 이제 저희가 인물 발굴까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포인트를 잡아서 발굴하는 여발포, 여기가 발굴 포인트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좀 넓은 질문, 이렇게 넓게 망을 던져보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번엔 저희가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영화 패치 아담스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세프님이 어떤 감상평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추측되는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고른 이유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오랜 시간, 아니 지금까지도 매우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건 동일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캐릭터 같은 인물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요.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한 대사는 주인공이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자신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시라고 비유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약간 제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지금도 일정 부분 유효하게 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반골 정서 같은 거. 그렇죠. 뭐 반골 정서, 약간 그게 멋있어 보여요. 언더독이고. 언더독에 또 10대 소년에게는 그런 게 또 마음에 불을 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 영화를 정리하면서 뭐 인물 발굴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한계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 먼저 캐릭터들이 지나치게 선악이 구분돼요. 연출 자체는. 선역과 악역으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우선 불편해지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 더불어 선역에 대한, 즉 주인공에 대한 서사만 나열되다 보니까 이 평면적이고 불공평한 배분이 영화를 되게 세련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캐릭터, 주인공에 대한 올려치기, 빌런에 대한 후려치기, 이게 너무 극심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아주 감기가 걸릴 것 같다. 영화의 만듦새가 굉장히 엉성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환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진심을 부각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되게 보여요. 환자들의 욕망이나 꿈마저도 너무 단순화되고 쉽게 표현됩니다. 너무 쉽게 해소되고 해결돼요. 뭐 이런 거죠. 어떤 환자가 사파리 투어가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동물 모양의 부서 몇 개 만들어서 불고 장난감 좀 갖다 주고 자 됐지? 쏘니까 이제 아이처럼 막 즐거워요, 환자가. 그리고 아주 개운하고 후련한 표정을 그려내죠, 영화는. 물론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정성과 마음에 감동할 수 있죠. 성의를 보고 이렇게까지 해주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 과연 그렇게까지 근데 감동할까? 그러니까 이거 쏘는 행위에 감동할까? 차라리 따뜻한 말이나 혹은 뭐 편지를 써온다든지 기운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약간 지나치게 단순하고 그 비약이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패치 아담스가 더 감동하고, 그렇죠. 아 이렇게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나 자신을 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랑 동일한 거지. 차라리 이 부분에서 환자가 주인공의 어떤 정성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대사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찐 아나스타샤야. 찐 감동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단순화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 보니까 영화가 점점 주인공의 원맨쇼, 네.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네. 주인공은 환자들과의 인간성을 회복하라며 어울리는 관계의 일원이 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데 네. 이게 관객이 느낄 때는 주인공이 그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이게 메시지랑 다르게 이제 바뀌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어울림을 강조하지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게 이 네. 영화 속의 주인공이거든요. 결국 영화가 상징하는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게 되고 영화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치가 패치의 영웅담이냐 아니면 주인공이 추구하는 비전인지가 충돌해져 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영화가 만듦새가 엉성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네네. 그래서 맞아요.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네. 단순화하고 마치 무슨 저기 우리 위에 계신 네. 북한 아저씨들이 하는 것처럼 네네. 너무 이렇게 막 민족의 영도자처럼 그려버리니까 영화의 어떤 스텝이 꼬여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20년 지나서 네. 이제서야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보니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의 임종을 가족이 아니라 패치 아담스가 지키는 그쵸. 장면도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정말 이상한 농담을 하면서 네, 맞아요. 정말 뭐 자신의 뭐 너의 부인을 뭐 내가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그걸 도대체 농담이랍시고 아무리 썰캐즘이어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지 않나. 충격요법인가?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냥 아주 뛰어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그 슈퍼맨이 하나 나타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있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20년 넘게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는 게다가 또 이렇게 숱하게 많은 명작 영화들을 발굴해온 그쵸. 저희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었다. 맞습니다. 네. 라는 지점으로 일단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한번 매듭을 지어볼 수 있겠네요. 원우 씨는 어떤 감상이었어요? 저도 큰 틀에서 비슷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시대 보정을 많이 감안하고 보려고 애썼어요. 애쓰시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저렇게 하면은 먹혔지. 먹혔었나 보다. 그때는 그게 먹혔던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질도 그때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치. 그때는 제가 뭐 여러 번 드는 사례지만 극장 구경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맞아요.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게 되게 큰 그 행사랄까 연중 행사급의 이제 행사였고 영화라는 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쇼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영화가 우리 삶에 뭐 어떤 관객에게 말을 걸고 이런 영화가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관점이 또 이때는 이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저희가 배트맨 시리즈 다루면서 했었던 네네. 이야기가 약간 맞아요. 지금 비슷한 논조인데 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네. 그래서 관객이 그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요새 한국 영화에서 좀 실패를 했었다 이런 네. 기사들을 좀 봤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로빈 윌리엄스의 쇼를 보러 우린 갔었죠. 네,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흥행 보증 수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쩌렁쩌렁한 배우가 나와도 관객들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갔고 맞아요. 그 OTT라고 해서 우리가 그치. 정말 손안의 극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관객들이 이게 좀 별로다. 평점이 어느 정도 안 나온다 하면은 흥행몰이가 좀 어려워지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의 평가도 물론 상업 영화의 경우에는 티켓 파워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배우들의 선구안도 훨씬 더 중요해진 척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영화계의 경우에도 한때 임창정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를 찍었었고 네. 또 뭐 그 비슷한 시기에 차승원 씨가 또 원톱으로 그쵸. 영화 엄청 많이 찍었었고 네. 지금은 또 최근에는 마동석 씨가 또 엄청 많이 맞아요. 영화 찍으시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의 변화 양상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전 총평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다 네, 정도. 상당히 아쉬웠다. 영화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우리들의 총평을 마치고 네. 다음 질문은 뭐죠? 본격적인 영화 발굴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 영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입장은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 각자의 입장 될 수 있다 없다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이제 뭐 주인공 패치 아담스랑
이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학장인 월콧 교수, 그 그렇죠. 밥 건튼 씨. 밥 건튼. 네. 패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진보주의를 좀 대표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의 의사인 것 같아요. 반면 월콧 학장님은 환자를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어떤 수의원으로 대하고 혹은 뭐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그런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이걸 일종의 뭐 수구랄까요?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 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수입원이고 네. 그냥 환자를 그냥 환자 그 자체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대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발굴 포인트 질문으로 던져볼 만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철학 중에서 이걸 뭐 보수와 진보로 봐도 좋고 좌와 우로 봐도 좋고 여러 가지 각도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까? 혹은 조세프님은 어떤 방향을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혹은 뭐 좀 더 연장해 본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진찰받고 싶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어려운 문제인데 네, 어려운 문제죠. 정보를 많이 주는 의사, 내 병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의사는 당연히 너무 필요하죠. 네. 근데 제 경험에 빗대어 보자면 의사와 환자는 갖고 있는 정보량이 일단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환자와 환자 가족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을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의사도 서비스직이라고 하지만 뭐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맞아요. 모든 환자의 눈높이에 또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렇지. 사람인데. 특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네. 텐데 그 대형 병원이 네. 당연히 뭐 종합병원이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의사들이 그 공급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을 또 다 보려면 네. 마냥 개별 환자들한테 엄청난 시간을 쏟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월콧 같은 의사는 선호하지는 않는데 네. 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네.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환자 쪽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네. 제가 병원에 가면 네. 의사와 친구가 되고 싶은 것보다는 뭐 친구는 내 주변에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신뢰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신뢰가 꼭 반드시 네. 아주 가까운 거리감에서만 생기는 것인가? 전 이 지점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허. 이 영화에서 아주 공식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주의학위원회인가? 네, 네, 거기서 맞아요. 어떤 변론 장면은 네. 분명히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영화의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이 네. 이제 노골적인 선악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헌터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헌터 아담스, 적어도 영화에서 그려진 캐릭터는 네. 협의의 문제를 광의의 문제로 대응해요. 예를 들어 수사학이나 변론수를 피는 건 의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소피스트. 그렇죠. 오히려 조금은 우직할지라도 생명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네. 지켜야 하는 것들을 고집할 필요도 있는 게 저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맞습니다. 근데 네. 이분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환자를 핑계대고 네. 환자 그 자체보다 네. 자신의 신념이 앞서 있는 게 아닐까. 허허. 헌터 아담스는 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네. 차라리 냉정하게 대하는 그래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난 더 중요하다. 나랑 네. 농담을 하는 의사보다 물론 관계 중요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치료 행위가 우선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그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몇 해 전부터 그 윅타이라는 말을 왕왕 듣게 되는데 그 느슨한 관계라는 네. 뜻이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네. 약간의 거리감이 있기에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를 일컫는데 네. 저는 이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게 오히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불가근, 불가원, 뭐 네. 약간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헌터도 월컷도 아니고 약간 미치. 제가 아, 인물 네, 소개 때 네. 얘기했던 네. 필립 세븐 그 정도의 열정과 유능함과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때로 자책하는 네. 이 사람이 내가 틀린 것 같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마음에 남는데 의사와 환자의 간에 있어서의 신뢰라는 거는 어떤 걸까?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신뢰는 뭘까? 네. 치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의사를 만나러 갔어? 그 의사가 뭐 잘생겨서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네. 아파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어도 혹은 그 치료에 근접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저는 유지될 수 있고 그치.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퇴학 문제를 놓고 의학계와 패치 아담스가 충돌하는 그 장면을 보면 조지프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협의의 문제로 좁은 어떤 영역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넓게 받아버리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대답해버리는 그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의학계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그 쟁쟁한 교수님들이 패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렇게 면허도 없이 진료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이 신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그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뭐 질문을 던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다 패치 아담스가 반문을 해요. 죽는 게 왜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요. 그치.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맞지? 그래 사람은 다 죽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나 뭐 저희 가족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입원을 그쵸. 했는데 중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맡기고 싶을 것 같지 않다는 그쵸. 거예요. 전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조시피님 말씀하신 거에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바로 그 미치라는 의사의 포지션 정도가 그러니까 왜냐면 또 월콧도 또 너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30초 보고 막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해도 상하의 관계가 되죠. 네, 그런 것도 좀 너무 빈정상하긴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딱 그 미치라고 하는 인물이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쏟아가지고 공부를 하죠. 막 헌터가 밖에 나가서 저기 패치 아담스가 밖에 나가서 막 사파리 하고 뭐 고기 맞아요. 포장업자들 그게 가가지고 막 의사 쇼하고 있고. 네, 쇼하고 있고 의사 가운 막 훔쳐오고 이럴 때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미치의 이 태도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독선을 빠지지 않고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숙한 인간의 태도다. 게다가 네. 패치가 필요한 부분. 어떤 의사를 네. 자신의 의술을 거부하는 네. 어떤 환자들에게 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패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네. 태도에서 정말 맞아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치가 맞아요. 패치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동안 막 그렇게 뭐 패치를 막 모함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컨닝하는 것 같아라고 막 신고하고 막 이랬던 경쟁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고 네가 맞는 것 같아. 너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라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는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밥 건튼 네. 씨가 맡았던 그 월콧 학장과 네. 패치를 통해서 일종의 정반합인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조금 더 괜찮은 의사가 네.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 마치 사회 논리처럼 네.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걸 부정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진보된 네. 조금 더 개선된 하나의 모델이 나온 게 아닐까. 그게 미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영화를 발굴하면서 새롭게 주인공으로 지목하고 싶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영화가 한편의 의학 드라마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공으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미치라고 하는 실제로 뭐 인물적으로도 네. 로빈 윌리엄스 다음에 좀 필립 세이모 호프먼이 네. 더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나중에. 그렇지. 순서상으로도 뭔가 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물론 너무 갖다 맞추기지만 네.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희의 첫 번째 발굴 포인트였습니다. 좋은 의사가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좋은 의사든 뭐든 간에 네. 자기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고민하고 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못할지라도 좋은 네. 사람의 태도는 계속 고민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열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뭐 미치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렇죠. 인물을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또 생산적인 저희가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본 것 같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